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를 들으면서 참 씁쓸하지만은 그래도 일단 대통령 당선됐기 때문에 임기 동안은 잘하도록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부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한 말이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경제정책, 말도 안 되는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 이것은 마차가 말을 끄는 정책이지요. 세금 포탄 정책이지요. 비정규직 정책, 주 52시간 근무 정책, 이런 거 다 시장에 맡겨놓으면 잘할 텐데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국민을 지금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강경화의 외교 정책 어땠습니까? 중국 3%에 그냥 약속해가지고서 강경화 이름도 잘 됐어요. 강경화가 외교장관 돼서 중국한테 굽신거리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강경화 걸렸습니다. 강경화. 교육 정책은 뭡니까? 이 사람들도 하향 평준화 정책. 그러면서도 왜 자기 아들은 자사고 보내고 특목고 보내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또 전교조 교육 정책, 이건 뭡니까? 형편없는 정책이지요. 전부. 통일 정책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왜 김정일한테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렇게 굴종해야 됩니까? 그래서 결과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일본 주간지에 표지로 나왔지 않습니까? 복지정책, 퍼주기 정책이죠. 이거 이래서 망한 나라가 여러 나라에 있습니다. 이거에 가장 큰 피해를 받는 나라는 2030이 가장 큰 피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퍼주기 하면 늘 재미 볼 줄 알지만 앞으로 퍼주기 하면 완전히 망한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교육, 코로나 이 방역 정책은 애국시민 통제 정책이었습니다. 그 하이라이트가 백신 확보 조기 하는 것 좋지 않다, 이렇게 김어준이하고 가서 많은 시간 토크를 한 김호란이를 청와대 방역기관을 시켰습니다. 1개월 동안 집단 면역이 늦어지면은 1개월에 약 10조의 경제적 국가적 손실이 있다고 합니다. 10개월 늦으면 100조죠. 그런데 이런 것들 참 작은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지금 탈원전 문제입니다. 문재인이 탈원전을 지시했더라도 통상산업부 장관, 한전사장 등은 이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나 장관 못하겠다, 한전사장 못하겠다, 이렇게 사표를 냈어야만 되죠. 그런데 이들이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너 죽을래? 그러면서도 그걸 추진했습니다. 이자들은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한전사장과 너 죽을래 장관은 아주 심각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뭐 이거 하는 거 탈원전 정책 하든 참 그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아마 10배는 심각한 잘못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대통령에 된 사람은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고 국토를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2018년 9월 19일 남북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평양에 가서 9.19 군사합의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9.19 군사합의의 내용은 군사 전문가, 군생활을 오래 한 사람,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항복문서나 똑같다고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큰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국방부 장관이 같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같이 평양에 갔습니다. 그러면 송영무 국방장관은 국방 분야 전문가입니다. 그는 단호히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서명해주고 돌아왔습니다. 정권 교체된 후에 일본으로 다 선보여야 될 사람이 나는 송영무 국방장관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여적죄, 이적죄로 다스려야 됩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가 이게 얼마나 나쁜 거냐, 이것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요약해서 우리 가정사에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웃집에 살인강도 강간범이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이 찾아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 집에 왔는데 앞으로 잘 지내자. 물론 이웃이니까 잘 지내야지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저 CCTV 그 세컴 설치하는 거 띄자, 그겁니다. 또 그거에 아니라 더해서 우리 서로 그 출입 현관문 비밀번호는 공유하도록 하자. 한술 더 떠서, 야, 우리 이웃이었는데 그 금고문도 열어놓고 냉장고문도 열어놓고 장롱에 뭐 그 시건장치, 안방 시건장치도 전부 제거하자. 우리 둘 뭐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거기에 동의를 해줬다면은 그는 한 가정의 가장이기를, 아버지기를, 남편이기를 포기한 자 아니겠습니까? 송영무 국방장관이 한 행위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승인해 준 그런 사람과 똑같은 일입니다. 문재인이가 평양에 가서 9.19 군사합의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아직 망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래도 다행한 것은 한미연합방위 체제, 한미동맹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 그때 저들은 엄청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한민국 소 예비역 장성도도 생기고 참 그랬는데, 아직 여러 가지 조치를 했지만은 문재인은 소기의 경일기입니다. 그런데 요번 5월 21일 한미 영수회담이 워싱턴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아직 인식은 종북 친중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정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국방 안보 분야 전문가인 국방장관, 합참의장, 외교부 장관, 청와대 안보실장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또 경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사전에 어떻게든지 설득해가지고 가서 바이든을 가리키려고 한다든지, 역사의식을 갖지 않고 친중 정책을 따라 하려고 한다든지, 한미동맹 강화하지 않고 파괴하려고 하는 행위를 할 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사전에 설득해야 됩니다. 이상 세 가지만 유념해서 회담에 임한다면 코로나 백신은 그냥 얻게 될 것입니다. 만약 중국에 가서 중국과 잘 지내라고 바이든 대통령한테 얘기한다든지, 쿼드 플러스 그런데 우리는 관심 가질 수 없다고 한다든지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는 차라리 돌아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공군 1호기가 공항에 대한민국 영토에 착륙하는 것을 저지해야 됩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